안녕하세요. 둘째 아이가 구슬 아이스크림 케이스를 활용해 놀고 있어요. 재활용품을 활용해 장난감을 만들어 가지고 노는 아이를 보면 왠지 제 모습을 보고 배운 것 같기도 해요. 살림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재활용품들이 은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재활용 살림 꿀팁 몰아보기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마시니 플라스틱 우유통이 일주일에 1개 이상 나와요. 매번 재활용품으로 버리기 아까워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우유통은 튼튼하기도 하지만 쉽게 자를 수 있어 다양하게 살림용품으로 활용 가능해요. 그런데 가끔 세척한 통에서 우유 비린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물을 가득 담고 식초를 1큰술 정도 넣은 후 하루 지나 씻어주면 우유 비린내가 싹 없어져요. 최근에 어떤 구독자분께서 우유통 반듯하고 매끈하게 자르는 방법을 여쭤보셨어요. 저는 자를 이용해서 최대한 반듯하게 칼로 자른 후 가위로 마무리하면 그래도 나름 깔끔해지더라고요. 라이터를 이용하면 더 깔끔해진다는 이야기 해봤는데 전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흐름이 생기더라고요. 가끔씩 저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는데 냉동실에 막대 아이스크림 보관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우유통을 아이스크림 수납함으로 이용해보세요. 아이스크림을 눕혀 놓으면 찾기도 어렵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우유통에 세워서 냉동실 문칸에 넣으니 아이들도 아이스크림 찾기 쉽고 공간 활용에도 좋았어요. 또 우유통은 냉장고 소스 보관함으로 활용 가능해요. 애매하게 남은 소스들을 1.8리터 우유통에 넣어두니 괜찮더라고요. 기존의 음료수병으로 케첩을도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었죠? 이렇게 우유통을 활용해 남은 케첩을 세워 보관할 수도 있어요. 저는 또 우유통에 티코스터를 보관하고 있어요. 다이소 미니 수납 바구니 살까 고민했었는데 안 사길 잘했죠? 우유통은 욕실에서도 다양한 수납 바구니로 활용할 수 있는데 여분의 칫솔과 치약, 비누 보관하기에는 이만한 게 없더라고요. 저희 집 욕실 수납장에는 2.3리터 우유통 2개가 맞춘 듯 딱 들어가요. 오늘은 2.3리터 우유통 2개를 활용해 수납함 만들고 있어요. 하나는 3분의 2만 잘라 수납한 몸통을 만들고 나머지 1개는 밑면의 볼록한 부분을 기준으로 자른 후 덮으면 이렇게 뚜껑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 다 사용한 물티슈 뚜껑에 맞게 구멍을 내주세요. 그리고 글루건을 이용해 붙이면 짠! 멋진 수납함 뚜껑이 완성됐어요. 이 심플한 수납함은 주방, 욕실 등에서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계란 껍데기, 조개, 양파 껍질 등은 일반 쓰레기인데 이 우유통 수납함은 주방에서 이런 일반 쓰레기 버리기 좋더라고요. 또 화장실에서 미니 쓰레기통으로 사용 가능하고 아이들 책상에서도 휴지통으로 쓰일 수 있어요. 아이들 홍삼음료, 유산균을 주방 상부장에 정리하려는데 2.3리터 우유통을 잘라 담으니 딱 좋았어요. 상부장에서 꺼내기 쉽게 우유 뚜껑을 손잡이로 만들어요.
불투명에 라벨링을 했더니 찾기 쉽겠죠? 마지막으로 자른 우유통 윗부분은 깔때기로 활용해보세요. 플라스틱 우유통의 변신은 참 끝도 없는 것 같네요. 이건 나들이 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자주 마시는 음료수인데, 이 음료수 뚜껑은 십자 모양 칼집이 있어 물총처럼 음료가 쭉 나와요. 짜도 나오지 않는 이 치약과 음료수병을 활용해 청소하는 꿀팁 알려드릴게요. 치약은 다 쓴 것 같아도 잘라보면 안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럴 때 치약 뚜껑을 안에 넣고 밀어보세요. 꽤 많은 양의 치약이 나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음료수병에 물을 채우고 남은 치약을 넣은 후 흔들면 청소용 치약수가 돼요. 치약에는 연마제 성분이 있어 오염물, 얼룩 제거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치약을 거의 다 쓸 때면 이렇게 치약물을 만들어 틈날 때마다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욕실 대청소를 자주 하지 않아도 되니 편하더라고요. 치약물은 주방 싱크대 청소에도 효과적이에요. 여기에 주방 세제를 넣어주면 청소 효과를 더 극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싱크대 사각지대, 이런 모서리 부분은 치약물과 칫솔을 이용하면 더 쉽게 청소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음료수나 우유 병뚜껑 활용 팁 알려드릴게요. 어떤 비누는 사용하다 보면 심하게 물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소개한 대로 비누 받침 대신 병뚜껑을 비누에 붙여 사용해보니 진짜 좋은 거 있죠? 한 달째 사용 중인데 사용하기 편하고 비누 물러짐 없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 좋네요. 여전히 스텐 프라이팬에 요리하면 이렇게 계란이 눌러붙어요. 요리하다 음식이 프라이팬 냄비에 눌러붙을 때 이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애벌 설거지를 해보세요. 큰 힘을 주지 않고도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어요. 병뚜껑 하나로 이렇게 살림이 편해지니 따라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분명 남아있는 것 같은데 샴푸나 린스를 다 사용 후 잘 나오지 않을 때 저는 이 뚜껑을 이용하고 있어요. 무슨 뚜껑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토마토 케첩 뚜껑이에요. 이런 세면용품에 잘 맞는 뚜껑을 찾고 싶어 여러가지 소스 뚜껑을 시험삼아 사용해 봤는데요. 딱 알맞는 뚜껑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케첩을 다 먹고 이 뚜껑을 한번 끼워봤더니 제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세면용품들과 잘 맞더라고요. 뚜껑 크기가 살짝 크긴 하지만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또 이 뚜껑은 십자 모양으로 뚫린 실리콘 막이 있어서 내용물이 새어나오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어때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완벽하게 사용 가능하겠죠? 이 일회용 커피컵은 저희 집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어요. 고추를 보관할 마땅한 밀폐 용기가 없을 때 이 컵을 이용해 보세요. 깨끗하게 씻은 일회용 컵에 수창행주를 위아래로 덮어주고 꼭지를 딴 고추를 세워서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단, 더 오래 보관하시려면 꼭 냉동 보관하셔야 해요. 또 이 컵은 욕실에서도 저는 많이 사용 중인데
얼마 남지 않은 로션들을 더 알뜰히 쓰고 싶을 때 이 컵을 이용해 거꾸로 세워두고 마지막까지 다 사용 후 버리고 있어요. 샤워볼은 2-3개월마다 교체하고 있는데 다 사용한 샤워볼을 저는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어요. 샤워볼을 해체하고 제 손에 잡힐 만큼만 적당한 크기로 잘라요. 그리고 커피컵에 담아두고 청소용 수세미로 활용하고 있어요. 샤워볼을 사용하면 거품이 잘 나 청소하기 수월하고 세면대나 수전을 흠집 없이 깨끗이 닦을 수 있어요. 특히 수전 손잡이 뒷부분의 틈새 청소하기에는 제격이에요. 또 다 사용한 칫솔 치약도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회용 커피컵에 꽂아두면 보관하기 편하더라고요. 아이들과 같이 요거트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려 해요. 아이들이 있으면 이런 요거트병도 참 많이 나오죠. 제가 요거트병을 활용해 탈취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커피 찌꺼기를 햇볕에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려 물기가 남지 않도록 건조시켜 주세요. 여기에 베이킹소다를 섞어주면 천연 탈취제가 완성돼요. 커피와 베이킹소다 둘 다 악취 등 냄새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천연 재료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 좋아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마스크를 이용해 탈취제를 완성해 볼게요. 마스크 양옆과 위아래를 자르면 두 장의 필터가 생겨요. 그리고 마스크 끈을 자르고 묶으면 고무줄이 되죠. 혹시 마스크가 없다면 물기 마른 물티슈를 사용하셔도 돼요. 가위로 다듬어주면 완성이에요. 저는 화장실과 냉장고, 신발장에 두었어요. 단 습기가 많으면 커피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해요. 탈취제에 이어 재활용품을 이용한 제습제 만드는 꿀팁 소개할게요. 사계절 내내 옷장에는 제습제 넣어둬야 옷이 상하지 않는데 매번 제습제를 구매하기 부담스러울 때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다 사용한 제습제통을 재활용하고 있어요. 이 염화칼슘만 별도로 구매하면 되거든요. 세척한 제습제 통에 염화칼슘만 부으면 끝이에요. 염화칼슘은 3kg에 약 5,000원, 6,000원 하니 가성비 너무 좋죠? 위에는 탈취제를 만들 때처럼 마스크 필터나 부직포를 덮은 후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 뚜껑을 덮어주세요. 이렇게 만든 제습제는 완전 밀봉한 게 아니라서 쓰러지면 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혹시 제습제통을 다 버리셨다면 이 플라스틱 생수병으로도 제습제를 만들 수 있어요. 병 윗부분을 자르고 뚜껑을 마스크 필터를 이용해 막아주세요. 저는 고무장갑을 잘라 만든 고무줄로 묶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은 후 여기에 염화칼슘을 담아줘요. 마지막으로 마스크를 이용해 윗부분을 막아주세요. 다 완성했어요.
신발장에도 아이 옷장에도 넣어두니 이제 곰팡이 걱정 없겠네요. (2주) 뒤 제습제를 꺼내봤어요.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어느 날 집에 있는 에코백을 모아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치곤란한 에코백들을 알차게 살림에 활용하는 꿀팁 5가지 소개해 볼게요. 선물 받은 캐치티니핑 미니 각티슈. 저희 집 주방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듯해 고민하던 찰나에 이 린넨 주머니가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각티슈를 넣어보니 딱 맞는 거 있죠? 주머니 입구는 살짝 뒤집어 예쁘게 주름을 잡아주고 끈을 자연스레 묶어주니 나름 예쁜 티슈 케이스로 변신했어요. 아이보리색 린넨이라 주방이 더 넓고 깨끗해 보이게 만들어주네요. 여러분도 잘 사용하지 않는 주머니가 있다면 당장 각티슈를 넣어보세요. 여름 내 잘 사용했던 쿠션 커버, 이제 가을 분위기에 맞게 바꿔주고 싶어요. 잘 사용하지 않는 에코백을 이용해 쿠션 커버를 만들어 보려 해요. 우선 에코백에 쿠션 솜을 넣어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했어요. 입구만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면 예쁜 쿠션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깔끔하게 만들려면 끈을 잘라도 되지만 나중에 다시 에코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저는 끈을 안쪽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다이소 스냅 단추를 이용하려 해요. 오랜만에 어설픈 바느질을 해봅니다. 조금 더 두꺼운 에코백에는 스냅 단추를 3개 달고 얇은 에코백에는 2개를 달았어요. 이렇게 단추를 다니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고 나중에 에코백으로 사용할 때도 활용 가능해요. 에코백으로 리폼한 쿠션 커버 드디어 완성했어요. 옷장에서 잠자고 있는 에코백, 여러분도 이렇게 활용해보는 거 어떠세요? 아이도 엄마 작품이 신기한지 열었다 닫았다 해보네요. 이번에는 에코백과 다이소 네트망을 이용해 볼 거예요. 사용했던 네트망은 상황에 맞게 다시 구부려 재사용할 수 있어요. 적당한 사이즈로 구부린 네트망을 에코백 안에 넣고 가방끈은 네트망 안쪽으로 넣어 깔끔하게 접어주면 각자 빈 수납함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여기에 양파나 감자 같은 채소들을 담아 팬트리에 보관하려고요. 에코백 디자인 덕분에 나름 분위기 있는 수납함이 되어 만족스러워요. 아이가 직접 그림 그리며 꾸민 에코백. 뒷면은 깔끔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생기는 비닐봉지들. 이 에코백을 활용해 비닐봉지 정리함을 만들 거예요. 우선 글루건을 중앙에 붙여 에코백을 두 공간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흰색과 검은색 비닐봉지를 구분하려고요.
양쪽 모서리를 잘라 비닐봉지를 쉽게 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요. 그런데 마무리가 엉망이죠? 여기도 글루건을 이용해 깔끔하게 테두리를 안쪽으로 집어넣고 붙였어요. 저는 글루건을 사용했지만 바느질을 잘 하시거나 미싱을 하실 수 있다면 더 깔끔하게 리폼할 수 있을 거예요. 비닐봉지 접는 과정이 너무 귀찮은 저한테는 이렇게 그냥 마구 집어넣어도 단정해 보이는 정리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에코백 끈을 활용해 팬트리 모서리에 걸고 사용하려 해요. 지저분한 봉투 정리하기도 쉽고 사용하기는 더 쉬운 저만의 에코백 비닐봉지함. 지금까지 계속 만족스럽게 사용 중이에요. 지난번에 욕실 정리하면서 드라이기를 화장대로 옮겨 사용했는데 저는 욕실에서 바로 머리 말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코백을 이용해 보려 해요. 여기에 드라이기를 넣으니 쏙 들어가요. 전기 코드 가까운 곳에 걸어두고 사용하면 괜찮을 듯 해요. 에코백 걸 때 이 다이소 호크를 이용하려는데 나중에 떼어내기 쉽게 뒤에 실리콘 테이프를 붙였어요. 다이소 양면 찍찍이 테이프를 활용해 선을 정리하면 더 깔끔해요. 이렇게 에코백을 욕실에 걸어두고 다 사용한 드라이기는 여기에 담아두면 나름 깔끔하게 드라이기를 숨길 수 있어요. 이건 신혼 때 저렴하게 장만한 서랍장인데 너무 낡고 상태가 좋지 않아 버릴까 고민하다가 또 자세히 보니 쓸만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리폼에 알차게 정리 수납해 보기로 했어요. 이 낡은 수납장의 변신, 지금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거실장은 페인트로 리폼했었지만 이번에는 시트지 리폼에 도전해봤어요. 처음에는 다이소에서 화이트 시트지를 사서 붙였어요. 그런데 시트지 리폼이 처음인 저희 같은 사람이 사용하기에 다이소 시트지는 너무 얇아서 붙이기 어렵고 실수로 다시 붙였다 떼었다 하다 보면 금방 찢어지더라고요. 이대로 계속하면 안 되겠다 싶어 바로 쿠팡에서 다른 시트지를 구매해 재도전해봤어요. 확실히 조금 더 두꺼운 시트지를 쓰니 붙이기 쉽고 기포도 덜 생겨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좋았어요. 시트지는 조금 여유있게 재단안을 붙이고 모서리는 사선으로 자른 후 옆면을 깔끔하게 붙이면 돼요. 손잡이 부분 마감도 칼로 깔끔하게 잘라주면 되는데 이번에 리폼하면서 남편의 새로운 재능을 발견하게 됐네요. 막상 해보니 페인트보다 시트지로 작업하는 게 시간도 덜 걸리고 가구가 더 깔끔해 보여 만족스러웠어요. 시트지가 더 잘 밀착되게 드라이기로 열을 가해 마무리해요. 이렇게 노랗게 변색된 서랍장 다리는 다이소에서 산 염색약 산화제를 이용해 하얗게 바꿔보려 해요. 다리에 산화제를 듬뿍 바르고 랩으로 감싼 후 자외선을 쐬면 하얗게 변한다고 해요.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코코님이 하셨길래 따라해봤는데 코코님 영상에서는 반나절 만에 하얗게 변하던데 저는 변색이 계속 남아있어 3일 넘게 햇볕을 쬐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하얘지니 참 신기했어요. 이제 새로운 서랍장이 탄생했으니
예쁘고 가지런하게 정리 좀 해볼까요? 이번에도 재활용품들을 알차게 활용해 볼 거예요. 최근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면서 초코파이를 샀는데 내부 칸막이가 있어 정리할 때 활용도가 높을 듯해요. 그런데 종이 칸막이가 잘 흔들려서 글루건으로 고정했어요. 칸막이 흔들림이 없어야 내용물이 흐트러지지 않고 정리가 잘 유지되겠죠? 튼튼한 칸막이 수납함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 케이스들은 크로와상 생지와 쿠키 밀키트가 담겨져 있던 거예요. 너무 귀여운 이 플라스틱 케이스는 우유빵 케이스인데 저는 보자마자 미니 수납함으로 보이는 거 있죠? 이제는 서랍장 내부를 재활용품으로 테트리스할 시간이에요. 우유통 6개가 딱 들어맞는데 여기도 움직여서 실리콘 테이프로 고정했어요. 우리 가족 겨울 필수템인 핫팩.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상자에서 꺼내서 서랍장에 넣어두려 해요. 충전기와 케이블선은 막상 찾으면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정리가 애매한 케이블들은 휴지심을 이용해 보세요. 선이 긴 이어폰도 휴지심을 이용해 정리할 수 있어요. 단 라벨링을 해야 한 번에 찾을 수 있으니 꼭 라벨링 하시길 추천드려요. 우유통에는 줄자, 케이블 타이,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건전지를 정리했어요. 건전지 중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건 따로 분류해요. 폐건전지도 이렇게 모아두었다 한 번에 버리면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마지막 서랍은 빵과 쿠키 케이스를 활용해 정리해 볼게요. 살림을 하다 보면 참 자잘한 살림용품들이 많은데 귀찮다고 한 번에 모아두면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테이프도 어디 있는 줄 몰라 한참을 찾아 헤맸지 뭐예요. 가족들이 꼭 필요한 순간에 물건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편리한 집안 시스템을 만들어 두는 것. 그게 바로 정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리해야지 하고 마음먹으면 꼭 처음에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 수납함부터 사야겠다는 거예요. 찬찬히 주변을 둘러보면 공짜 정리용품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말이죠.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마 다이소에도 없는 꽤 괜찮은 수납함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새롭게 변신한 저희 집 서랍장 구경시켜 드릴까요? 맨 위칸 무릎 담요부터 요즘 자주 사용하는 물건 순서로 정리했어요. 어때요? 재활용품으로도 단정하게 집안 정리가 가능하죠? 오늘 저의 정리 팁이 여러분 살림에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